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하겠습니다. 이양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마켓 11이 신나지가 않아. 왜요? 왜냐면 시장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라고 재미가 없어. 크게 보면 재미가 없어. 크게 보면 재미는 없죠. 네. 오늘 날씨도 좀 꾸질꾸질한 데다가 눈까지 오는데 네. 눈이 기분 나쁘게 오네. 눈이 오늘 그냥 살포시 오면 좋은데 네. 바람이 불어. 여기도 바람이 엄청 불어갖고 아주 날씨도 안 좋고 이상하고 오늘 외국인도 매도도 심상치 않고 스산하게 확 이러는데요. 지금 2시간 됐잖아요. 네네.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00억 가까이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타 법인 물량, 네.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쪽 730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일단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코스닥도 네.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에 대한 쪽인데 매도 금액은 크지 않은 상황. 네. 다만 이제 이 선물 시장 쪽에서 4,600계약을 매도하면서 네. 시장에 대한 부분에 상승에 대한 부분 나타나려고 하는 거를 자꾸 이제 억누르는. 그러니까 네. 오전장에 매도 나왔던 것보다는 네.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전개되는 이제 네. 그런 흐름으로 네. 그나마 낙폭을 좀 줄이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가에 대한 부분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 아침에 오전장에 정유주 밀렸다가 다시 한번 SO일은 플러스 전환이 네. 되고 있고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쪽이 증가했다. 그런 그러니까 소식과 함께 11%인가? 뭐 그렇게 네네. 나왔죠. 네. 자동차 그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의 선별적 상승,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종목들이 이렇게 플러스 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네.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쪽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 매도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썰렁합니다. 네. 한마디로 보면 외국인이 1,300억 이 시장까지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전체적으로 774억. 굳이 따져보면 연기금과 은행은 조금씩 싸고 있으나 큰 의미가 없고요. 특히 금융투자, 이게 이제 증권사잖아요. 네. 증권사는 아시다시피 뭐 다른 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팔고거든요. 최근 들어서 잘 보세요. 그 수치 좀 확인해 드리면 27일, 30일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요. 최근 4일 동안에 370억 팔았고요. 네. 그 다음에 676억 팔았고요. 오늘 266억 팔았고요. 어저께까지요. 오늘 이 시간까지 618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 딴 건 몰라도 금융투자가 파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공매도가 많으니까요. 공매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시황을 갖고 이제 매매하는 애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좀 찜찜한데 아마 증권사의 전반적인 시황관과 네. 이렇게 비슷하지 뭐라 할까요? 좀 다르지 않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약간 좀 걱정의 목소리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차트 좀 같이 좀 네. 보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저거 있잖아요. 뉴스 보셨겠지만 오늘 뭐 한국 시장은 조금 더 얘기 보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흐름이 되겠는데요. 네. 오늘 또 옐런 의장님 또 한마디 쭉 하셨잖아요. 네네. 쭉 하고 연설을 했는데요. 뭐 월가에서 했는데 워싱턴에서 했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 뭐 뉴스에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 단어를 하면 오늘 지금 바로 안 하면 뭔가를 안 하면 지금 경기가 오버슈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버슈팅.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오버슈팅 네. 한다는 건 뭔가 과도하다 할 때 오버슈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 또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배웠네. 네. 오버슈팅 뭐 이런 거. 오버쉐어링. 오버슈팅. 근데 오버슈팅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금리 인상, 이제 금리의 조정을 looking forward to 한다.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발언으로 봐서는 거의 굳어졌다. 이거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영향이 바로 커머더티에도 미치고요. 포린 그 외환 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달러 인덱스나 아니면 유로 달러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BOA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1대1이 간다는 거거든요. 달러랑 유로랑요. 네. 둘 중에 아무거나 좀 보여주세요. 화면 네네. 되면 좀 말씀해주세요. 그만큼 큰 틀에서 보면 강한 달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달러 강세. 그리고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금리도 올라갔고요. 네. 네, 금리 뭐 5년짜리 뭐 20년짜리 확 30년짜리가 막 올라갔잖아요. 위클리로 보여드릴까요? 뭐 아무나 상관없어요. 네. 큰 흐름 보여주세요. 이거 화면 좀 잡으세요. 우리 이성 네. 거. 화면 좀 잡으세요.
네, 이게 뭐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가 이제 거의 최고치가 7월인가요? 저 네, 여기 앞전 고점까지 4월에 올라갔죠. 7월에 그게? 여기가 5월. 4월에 고점 넘어서는 무슨 얘기로 지금 가고 있죠? 100 네. 넘어갔고 이제 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 유로 달러도 3월이구나, 보여주겠어요. 3월. 유로 달러도 긴 흐름 보여주시면 네네. 뭐 다 같이 나오죠 거기에. 네네. 그 트레이딩 뭐 이코노미 그런 거 네네. 차트요? 아니 그 스탁 어떤 속 차트. 그러니까 그 유로 달러도 뭐 1대1에 뭐 1대 1.5, 0.5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1대1 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요. 네네. 1대1 가는 분위기로 좀 가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다 이제 오늘 밤인가요? 오늘 밤인가 그 22 회의 열리죠. 네네. 예, 22 회의 열리고요. 또 나왔어요? 아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22 통화정책 열리고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유로화는 네. 바닥권. 바닥권이죠. 뭐 제가 거가 되겠고요. 이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저쪽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엔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 보면 하나의 어떤 강한 달러란 거를 우리가 변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은 상수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상수로 보셔야 되겠다. 상수라 그래? 하여튼 네.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변수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상수 정해진 거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다 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차트 많이 몇 개 보죠. 말이 나온 김에. 네네. 유가도 급락을 했어요. 유가는 네.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달러가 깨졌어요, 결국에. 네. 40달러가 깨졌어요. 그건 뭐냐? 결국 달러에 반대되는 것들이 약한 거예요. 네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비달러화 자산. 네, 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이제 non US 달러 베이스드 에셋이라고 쓰는데요. US 달러가 아닌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좀 아쉽지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8월달 저점까지는 내려가지는 않고 아쉽게도 이제 전저점 수준을 이탈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그 차트를 보여주시게 차트에서 되면 계속 보여주세요. 이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달러화 자산에 대한 매도인데 과연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전환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야 유럽 양적완화 하는데 달러가 그렇죠. 약세가 될 수 있겠니? 강세 유지되면서 이쪽들 다 작살나고 네. 사우디 문제 나오고 이러면서 한번 시장 흔들리지 않겠니? 라는 네. 쪽의 시각이고 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네. 달러가 더 강세로 갈 수는 없다. 시장에 네. 다 반영이 됐다. 네. 금리 인상 이후로 오히려 그 밑으로 달러화가 소폭이라도 조정이 나오면서 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거다. 예, 긍정적으로 보는 쪽 시각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주식은 잠깐 보고 나서 다음 코너 네. 들어와서 이제 이슈 좀 계속 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특별히 강한 건 별로 없죠. 네네. 시장에서 혹시 가는 건 눈에 그나마 띄게 좀 있어요? 전기차? 네, 전기차. 전기차 섹터에 대한 쪽에서 이제 그 뭐 삼성 SDI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슈, 증자 이슈에 대한 때문인데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전기차 쪽에 대한 강세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좀 그 눈에 띄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또 보게 되면 OLED 장비에서 비아트론 오늘 네. 그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아트론 나오면서 AP 시스템, 뭐 테라세미콘까지 같이 올라오는 그런 네. 흐름입니다. 딴 거는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네. 게 뭐 오늘 다 상당히 약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굳이 따지면 오늘 한진칼이 좀 올라요. 한진칼. 네. 네. 한진칼은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오늘 이제 새벽에 네. 그런 거 뭐 관심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대한민국 예산이 통과한다고요. 대한민국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던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들이라고 통칭하는 거가 5개가 통과됐어요. 네. 5개인데 그 중에 보면 냉정히 보면 오늘 그 얘기 좀 해야 되는데요. 2개가 여당이 요구한 게 들어갔고요. 네. 3개가 야당이 요구한 게 들어갔어요. 예, 근데 여당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조양호법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복궁 앞에 호텔 짓겠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경복궁 앞에 무슨 이 고등학교 있잖아요, 학교.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몇 미터 떨어져서 되니 안 되니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딸 사건 때문에 네. 무슨 그 공연장이나 뭐 예술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번에 보면 그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5년에서 7년, 5년에 한시적으로 서울이랑 경기도만 해갖고요. 그러니까 학교랑 75m만 떨어지지 않으면 잘 자는 거 잘을 재야 돼. 75m만. 네, 75m 떨어져 있으면 근데 그건 안 돼. 동네 모텔은 못 지어. 이수영 교수가 아무리 돈이 많고 어머님 아버님 뭐 만들고 싶더라도 그 안에서는 못 짓고. 룸이 90개밖에 안 된다. 그럼 못 짓는다? 그렇죠. 100개 이상 돼야 돼. 100개 이상. 100개 이상 핵심이고. 아방궁이 되는군요. 100개 이상이야.
왜냐면 네. 비즈니스 호텔 이런 건데 비즈니스 호텔이랑 러브 호텔을 어떻게 구분해? 네. 비즈니스 호텔에 가면 러브 호텔을 쓰면 불법 아니잖아. 네네. 그러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게 요번에 통과됐어요. 관광기능법이라는 게 통과됐고요. 또 하나는 병원의 국제화 뭐 이런 거가 관련된 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병원은 해외 병원에 해외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해외 사람들 한국에 데려오는 거. 여태까지 보면 브로커들이 해드렸는데 직접 병원에 해외 영업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가 네네.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법인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통과됐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술 받은 사람은 다시 외국 가잖아요. 네네. 예?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매번 오라고 할 수 없잖니. 네네. 그래서 원격 진료. 원격 진료. 원격 치료가 이번에 통과됐어요. 네. 근데 국내 사람은 해당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수술 받고 간 사람들 있죠. 네네. 수술을 간 사람들. 예,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됐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세 개는 야당이 주로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걸 포함해서 다음 코너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에 대한 쪽을 좀 살펴보려면,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파리 기후 협약에 네. 대한 쪽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태양광 쉐일에 대한 쪽이 네. 5년 내에 이쪽을 넘어선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에 대한 쪽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뭐 파리 기후 협약, 물론 이제 기후 협약 끝나고 나면 조정이 들어올 건데 네. 유가가 과연 이 수준에서 태양광이 될 것이냐에 네. 대한 쪽에 대한 이가 가장 핵심 이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2020년을 봤대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다 빠졌잖아요. 개같이 빠졌죠. 예, 다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태양광 폴리실리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본 만드는 다른 소재 가격이 다 빠져서 태양광 관련된 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셀 가격이. 그럴 수 있죠. 이 셀 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페리디그레티가 2018년도로 빨라질 거다. 네. 그러니까 근데 페리디그레티가 빨라지는 지역의 구가가 80%가 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급증해서 네. 이라크 원유 생산에 대한 쪽에 육박할 정도 수준에 대한 쪽까지 네. 갈 거다. 그래서 네. 지금 골드만삭스도 태양광 풍력에 대한 규모가 지금 2015년, 2020년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태양광 풍력이 재조명 받고 태양광 쪽은 태양광 쪽이 제일 싸다 그러고 풍력은 네. 뭐 얘기 들어보면 또 풍력 쪽이 제일 싸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싼지 알 수가 없는데 널려 있다는 거죠? 네네. 네.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저탄소 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네. 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하루 620만 배럴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글로벌 시장에 5년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지난 5년간 셰일가스가 공급해 온 하루 570만 배럴 규모의 에너지를 이미 초과한 네. 수준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셰일 하면서 셰일에만 포커싱을 맞추고 있지만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네. 유가 이외에 대한 요소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원유 시장에서만 봤었는데 원유 시장 이외의 것들,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원유 시장을 또 압박하고 있다. 이런 그럴 수 얘기가 있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70만 배럴의 원유로 따지면은 2014년도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생산량하고 맞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 개선으로 발전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라는 네. 얘기. 그리고 이제 5년간 태양광 발전 비용은 태양광 패널 단가 하락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그러네. 지금 더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가 되면은 원유로 발전하는 것보다 태양광 풍력으로 발전하는 게 가격이 다이다이해진다. 유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게 더 빨라질 수 싼 있다. 표현이네, 다이다이. 네, 다이다이해지는 건데 네. 이게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이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 폭락이 셰일가스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신재생 에너지에게는 호재다. 네. 셰일가스 생산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문 닫으면서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냐? 태양광 풍력으로 네.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네. 태양광 풍력을 사용하면 또 이제 저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명분도 좋아. 매년 10억 톤에 이르는. 그러니까 지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쪽을 잡기 위해서 지금 도대체 소가 이제 방귀 뀌는 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걸 갖고 캥거루도 방귀 뀌는데 캥거루 방귀도 알고 봤더니 탄소를 배출하더라.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걔네들이 배출하는 양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한 20%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가 방귀 뀌는 게. 그래요. 그래서 소가 이제 그 박테리아를 어떻게 그거를 제어해 줄 거냐. 요거에 대한 네. 기술이 지금 나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스 쪽에서는. 네. 매년 10억 톤에 이르는 탄소 배출에 대한 쪽을 줄일 수 있다. 경제적 가치는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700조 원에 이르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께 지금 여기서는 2020년께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는
태양광 쪽이나 이쪽 리포트, 그 신재생 에너지 리포트는 2018년으로 지금 빨라졌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또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은 10배나 성장하고 같은 전 세계 시장이 10개 중 6개가 LED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태양광 풍력에 대한 쪽이 지금 꿈틀꿈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약간 딴 얘기 드냐? 아까 제가 태양광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선물 용품 중에 하나 한 거가 그 정확하게 하면 자연광 있죠, 자연광. 네네. 그러니까 맨날 하잖아요. 자연에 이렇게 태양으로 보는 거기 가장 좋다 그러잖아요. 그 램프가. 네. 근데 누가 그걸 뭐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갖고 보통 램프인데 $180 정도예요. 네. 근데 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독소가 이런데 눈에 좋다 그래서 그냥 불티나게 팔렸다네. 근데 정확하면 제가 그 메커니즘 모르죠, 제가. 근데 써 있는 거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자연 채광이 제일 좋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걸 만들었대요, 누가. 어. 그게 그래도 눈 나쁜 사람은 저도 갑자기 그거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리 아프갖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그 관련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러면 저도 이슈 좀 먼저 좀 하나. 아니, 그 유가 관련돼서 유가가 그러면은 2017년까지 반등 못 한다는데 그 내용 하나 그거? 주시죠. 예. 그거 조금 더 숙여놓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제 태양광하고 유가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봐야 그걸 되니까. 제가 좀 보겠는데요. 이게 어디예요? 어디 갔어? 제가 제가 화면 잡겠어요. 잡겠습니다. 이게 보면 늘 그러잖아요. 재기가 이런 얘기 하면 믿지도 않아요. 네네. 그리고 저 이학령이 좀 미쳤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네. 일단 많이 나온 김에 어떤 분이 어저께 들어오고 오늘도 그랬는데 뭐야? 간 큰 사내님, 오학령님 오늘 수트 셔츠 조합 죽입니다. 여유 있고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이네요. 네. 이게 뭐가 있어 제가 젖집불 없는 남자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 맨날 그렇게 거지같이 입고 다니지 말라고 맨날 핀잔하는데 사주면서 그러면 사주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하죠.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키움 방송 중 이학령님 방송은 꼭 본다는데 다시 보기가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보기가 키움이 뭐가 곧 되겠죠. 근데 아니면 유튜브에 자기 보이세요. 네. 내가 조금 요즘 늦게 받아 저희도 늦게 올리는데 유튜브 화면은 못 유튜브요? 네, 그 딱지 보이죠. 거기 원래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많네. youtube.com/ddakTV를 치시면 네, 잠깐 잡아주세요. 딱TV 채널이 나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youtube.com 아예 올려드릴게요. 네. 주소를 올려드릴 텐데 네.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네. 이게 채팅창이 없네. 난 안 열려있네. 네. 여기 보게 되면은 딱TV 채널이 있기 때문에 DDAK 비디오는 TV. 여기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만 나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오디오를 들으시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팟빵에 들어오세요. 팟빵. 예, 팟빵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네. 팟빵 이게 맞나? 네. 이거 하나 P를 더 썼네. 예, 팟빵에 들어오셔서 네. 아이고 느리네요. 네, 팟빵을 아예 자기를 검색을- 거부하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아예 보여드릴게요. 팟빵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팟빵이 들어오거든요. 팟빵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팟빵에 들어오신 다음에 딱TV 검색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딱한 종목, 그 다음에 딱TV 두 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셔도 되고요. 네. 앱을 안드로이드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아이폰도 되고 상관없이 팟빵 앱을 설치하신 윈도우폰도 다음에 되나? 모르지. 당연히 되겠죠. 안 써봤으면 윈도우폰은 모르지.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들어오셔갖고 들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조만간에 내년에 한번 업데이트를 시즌 이거 하면서 딱 한 종목도 시즌 4가 되나요? 시즌 4를 하면 좀 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네, 시즌 4로 하게 되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개비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네. 오늘 스타일 죽이나 본데? 스타일? 죽이긴 오늘 머리 깎으러 내일 머리는 내일 깎을 거고. 네. 이건 대박이네. 우리 또 옷 갖다 주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 고마워요. 네. 또 칭찬 들었네. 어이없게. 네. 땡큐. 네. 무슨 얘기다 그랬지? 맞아. 유가. 그래서 제 화면 제 화면을 잡으세요. 이게 보면 이번에 보면 저 12월 4일부터가 열리죠? 네. 오펙 회의가 이번에 12월 4일 맞나? 네네. 열리는데요. 요래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감산할 거라는데 쥐뿔 무슨 감산해요? 오늘 감산 없을 가능성이 커요. 네. 거기다 이제 이란이 또 대규모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네. 유정 개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출처 이런 건 항상 전제 방송이다 보니까 출처가 중요해요. 여기서 무슨 경제신문이 아니야.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습관적으로 기본적으로 블룸버그 정도 써줘야 돼. 블룸버그나 CNN 정도 써줘야지 우리가 인정받아. 봐요.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러 2학년이 햇소리한다 이런 얘기하면 약간 서운하지. 예? 블룸버그 비즈니스야. 월드 탑 오일 트레이더즈 don't expect recovery anytime soon인데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 보면 2017년까지 기대하지 마 이것들아. 이거야. 기대하지 마 이것들아. 유가 상승은 기대하지 말라. 이게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였죠? 그래서 블룸버그 오늘자거든요. 오늘자니까요. 블룸버그 들어서 뭐 오페크 미팅하지만 답이 없다. 네, 답이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셰일가스 하는 업자들 엄청나게 디폴트 한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디폴트 숫자가 지금 관련된 디폴트 숫자가 금융위기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지만 상관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또 들어오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유가 얘기 좀 해드렸고요. 많이 나온 김에 제가 그 다음 이슈 좀 보겠는데요. 금부터 해볼까요? 유가 나온 김에 금 얘기요? 네. 제가 금 얘기는 정말 약간 흥분이 돼요. 왜요? 이거 제가 하면 좀 계속 잡아주세요. 금 살라고? 아니죠. 네. 제가 금도 2주 전,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네. 금 한 양인 줄 알고 신나게 갔더니 그 9돈이라고. 네네. 그래서 하여튼 팔았다 그랬잖아요. 두 개를. 이 화면 보세요. 이 화면 보시면 이제 이거를 줄을 긋고 싶은데 어떻게 네. 줄을 긋냐? 또 까먹었네. 근데 줄을 못 긋는데 제가. 네네. 줄을 못 긋는데. 이제 화면 보이죠? 네. 이게 이거 화살표 보이죠? 이거 보면 이게 2006년 그 전에 몇백 달러였고요. 네. 이게 2011년에 1,800달러, 1,900달러 갔을 때 여기입니다요. 그죠? 그래 이제 이게 1,00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1,000달러. 네, 그래서 금년 5월, 6월에 반짝했다가 또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도 또 떨어졌어요. 오늘 1,050달러 또 밑에 간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요. 이거 곧 1,000달러 깨진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엊그저께부터 금 얘기를 하냐면 일요일 날이었어요. 홈쇼핑을 하나 슬 돌리다 보는데 골드바를 파는 거예요. 골드바.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저 홈쇼핑 안 시청자분들 분 중에 골드바 일요일날 방송하는 거 보신 분 있으시면 솔직히 봤다 1번 한번 쳐보세요. 지나가다가 잠깐 클릭해서 봤다. 1번 쳐보세요. 예. 근데 약간 몸도 있고 뚱뚱한 친구가 이제 쇼핑 호스트로 나가 쇼핑 호스트로 했는데 그 양반이 골드바를 얘기하는 프라임 타임 했어요. 완전히요. 7시 8시 그때 했고 아주 인기 있는 시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핫타임에 했어요. 일요일날. 보시는 분 있잖아. 있다는 거야. 네네. 내 말은 거짓말은 아니거든. 내가 웬만한 그런 거짓말은 나는 본의하게 거짓말하는 게 주식은 거짓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네네. 좋다 그랬는데 떨어지고 안 좋다 그랬는데 올라가고 이건 본의 아닌 거짓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본 거 안 본 거는 제가 거짓말 안 하죠. 홈쇼핑에서 봤어요. 내가 특정 홈쇼핑도 이름도 말할 수 있으나 그건 혹시 내가 나를 고사하면 어떻게 혼내면 어떻게 그래서 모 홈쇼핑까지만 얘기하자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그래프를 자꾸 보여줘요. 그래프를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프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별로 하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여줘요. 잘 보세요. 이거 더 긴 그래프 꾸준히 올라갔잖아요. 97년부터 쭉 올라갔잖아요. 네. 그죠? 올라갔죠. 이거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10년짜리 보여주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어갖고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어. 완만하게 계속 올라간다 이거야. 지금이 바닥이다. 완만하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빨리 사셔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나 스스로도 혹해? 나도 막 사고 싶어? 네. 근데 그건 정말 그 잘못된 생각이죠. 예? 금을 어떻게 하러 된장. 그래서 내가 나도 혹시 주식 방송할 때 저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데이터만을 갖고 보여주게 되면 왜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긋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 주식도 모르는데 감히 어떻게 금을 어떻게 합니까? 네. 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 얘기요. 네. 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건 금은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요. 주식 도 있고 주위에 어르신들을 보면 금을 지금 사볼까 하는 분들 많아요. 네. 뭐 내년에 우리 애가 우리 조카가 누가 결혼한다는데 금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할까 말까 아니면 지금 살까 팔까 하는 분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 전체로 6.7% 빠져갔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2013년 6월 이후 사상 최대 폭발했어요. 11월에 이미 6.7% 빠졌고요. 최근 1년 동안 12%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예? 이유가 있겠죠. 예? 대체 수단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잖아요. 지금은 인플레 시대. 예를 들어 물가 엄청 올라가면 돈 갖고 있으면 뭐하니? 금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도 가고 지금 디플레이가 우려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잘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의 매력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금은 항상 달러 유가랑 마찬가지로 달러에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달러가 강해지려고 하는데 금이 왜 올라요? 그래서 떨어진 거죠, 지금은.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뭔가 떨어지면 엄청 거래가 늘어나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금거래소 만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키움에서 뭐 어떻게 하든 HDS 별도로 하면 다 될 거예요, 아마요. 네네. 근데 보시면요. 그래갖고 11월에 금 거래량이 우리 평균의 3배까지 갔어요. 3배까지 늘어났어요, 금이요. 3배까지. 지난주에도 금이 엄청 거래됐어요. 네. 그래서 급증하면서 하시는데요. 보시면요, 요즘 보면, 제가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엄청 많이 하고요.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고요. 은행 가더라도 금 거래하는 사람 많아요. 예? 많이 많은데요. 보세요. 금값이 어디로 갈까? 이제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서 저는 괜히 이런 거 혼날까봐 그 방송국에서 홈쇼핑에서 나한테 전화 걸고 뭐라 그러면 어때? 네가 뭘 한다고 자리 까냐 그러면 혼나잖아. 네. 지금부터 하는 건 제가 다 근거를 갖고 말씀드려요. 출처. 오펜하이머 자산운용이라고 있어요. 네. 오펜하이머. 네. 1000달러까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요. 2007년에서 2009년 수준까지 갈 것이다. 네. 2007년에서 9년 수준. 2007년에서 9년 수준 보여드립니다. 2000년에서 19년 요때. 요때. 네. 요때. 700에서 800, 900, 요때입니다. 요때. 네. 그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란 걸 꼭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BNB 파리바. 네. 2015년 평균 1145달러인데요. 내년도 평균 975, 2016년 평균 900달러.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 의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CT는 올해도 1050, 내년에도 1050 정도. BO의 메리린치만 되면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금 사시면 대박 날 수 있어요. 네. BO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지금 1050달러 정도 하는데 내년도 1분까지는 95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전망하고 네. 있어요. 떨어지면 개새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네. 개새끼잖아. 쉽게 얘기해서. 맞죠? 네. 욕이 아니야 이건. 걔네들 얘기야. 다만 하반기에는 1250달러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갖고 조금 물릴 수 있으나 지금 사면 20% 번다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칩. 박수 쳐줘야 돼. 그럼 내가 홈쇼핑이라면 이걸 보여줄 것 같아.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세계 최고 유명한 은행 중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잖아. 근데 차트를 보여주고 쭉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네. 방송 보신 분은 다시 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 방송. 제 말이 틀리나면. 근데 모건 스탠리 얘기는 완전 또 달라. 모건 스탠리 얘기는 뱅크 오브 BOA랑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글로벌 경제의 악조건이 많이 겹친다는 전제하에 네. 글로벌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온스당 800달러까지 간다. 내려갈 수도 있고 800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게 모건 스탠리. 이거 제가 베낀 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다 미국 자료 확인하고 만든 거예요. 지금. 다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건요. 네. 근데 소스 갖고 만든 거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금을 사는 걸 반대는 안 해요. 너 이학년이 사겠냐 그러면 전 안 사죠. 네. 그렇지만 산다는 사람 말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최소한 금은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네. 원화만 갖고 있는 사람, 원화 주식이건 원화 한국만 갖고 자산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글로벌 자산 투자가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달러가 됐건 금이 됐건 갖고 가는 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포트폴리오에서 달러냐 금이냐면 전 달러를 선호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하여튼 이런 주장도 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금을 관심 있으신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 좀 사실 분들은 야 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난 여태까지 나한테도 맞아. 그리고 일단 미국 달러 보면 BOA라고 써 있잖아요. 그 BOA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여하튼 BOA는 미국 달러에 써 있는 미국의 은행이에요. 이게 약간 중앙은행 개념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요. 미국이 약간 네네. 다릅니다. 하여튼 BOA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맞는 거로 보면 내년 하반기에 평균 1250달러 간다고 하니 네네. 사시면 되죠. 네네. 그리고 만약 샀는데 떨어져. 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엄중 항의하면 되죠. 너희 때문에 나 손해봤다고. 그죠? 또 다음 이슈 하나 해주세요. 네.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쪽인데, 그 삼성이 이제 바이오, 스마트카, 이제 건설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체제에 대한 쪽을 변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저녁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설비 투자하는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넥스가 니치코에서 그 바이넥스 대주주가 지금 이제 바이넥스에 대한 부분을 팔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넥스 최대 주주가 지금 보게 되면 니치코 제약이
니치이코 제약이 이걸 팔겠다, 바이넥스 지분을 팔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사업 개편에 대한 쪽이 스마트카에 대한 쪽이 집중하겠다. 물산은 건설 바이오 치재로 가겠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카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 사업에 대한 쪽을 본격화시키겠고 차량 무선 통신, 자동 위치 거리 측정 기술 개발,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플러스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 1조가 일단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케미칼 부분 이제 매각을 하니까. 근데 네. 이제 삼성 SDI의 문제가 뭐냐면은 케미칼 부분으로 전기차 배터리 실적 부분에 대한 쪽으로 버틴 거거든요. 그동안에 적자나는 거를. 그러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팔아버리게 되면 일단 내년은 실적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네 또. 그리고 그러면 1조 현금을 갖고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러니까 1조 현금을 갖고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거는 삼성에서 전기차 유니버설 발레 다니는 후원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비웃어? 사서 비웃어, 이 이제 사람아. 붙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비웃어? 후원한다는데. 다른 전기차 해외 전기차 업체 그 부품 업체를 사고겠다는 얘기예요. 주커버크만큼 후원해야지. 돈을 예. 줘야지.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사오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 유상증자 금액을 얼마로 들어가느냐 삼성 엔지니어링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팅 규모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 SDI는 전기차로 가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LG화학도 지금 공장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전기차에 대해서. LG화학이요? 예. 예. 근데도 불구하고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달리는 자전거가 됐어. 순간적으로 레벨이 확 커진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 증설하죠. 근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치킨 게임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전기차는 오늘 양복이 멋있네. 예, 2차 전지 쪽은 한번 이게 풍 하고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내년 세스 이후로는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차 부품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쪽은 전자 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재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금융 쪽은 삼성생명 중심. 해외 사업 가겠다. 그다음에 삼성페이 뭐 이렇게 좀 붙이고 있는 거고 바이오가 내년 초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갖다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키겠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겠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 에피스는 미국에 이렇게 상장을 하겠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큰 흐름에 대한 쪽을 전자, 금융, 바이오 이 세 분야에 대한 쪽으로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삼성에 대한 주력 사업에 대한 쪽이 변경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바이넥스가 이재용 회장 너무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회장님이 갑자기 몸이 좋아지셔서 딱 내려갖고 야 너 지멋대로 이렇게 많이 했으면 혼나면 어떡해? 그거 어떻게 아버지 부재하신 건데 누가 아프라 그랬어? 할 말 없는 그래서 건가?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00억 규모의 설비 도입에 대한 쪽을 하겠다. 거래 상대방은 비공개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넥스가 그러니까 뭐 이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뉴스만 보면은 삼성은 바이넥스 뭐냐면은 바이오 플랜트 제약 설비를 갖다 이게 아닐 수도 있겠죠. 18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 제약 플랜트 설비를 갖다가 도입하기로 했는데 니치이코 제약이 팔겠다. 이건 참 재미있는. 그렇죠. 근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쪽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좀 겹치는 네. 그런 뉴스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 바이오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바이오 시밀러 쪽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네릭 시장이 포화되는데 30년이 걸렸거든요. 네. 이 바이오 시밀러는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개화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네. 바이오 시밀러 쪽은 이게 급격하게 누가 네. 더 많이 생산하느냐에 네. 대한 체제로 갈 거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싸게 공급할 거냐 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도 뭐 이게 뭐 10년, 5년 이렇게 사이클이 아니고 네. 앞으로 3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실적 피크 찍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가진 쪽이 주도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삼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뉴스였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은 거래 상대방을 비공개한 채로 네. 추가적인 바이오 플랜트 제약 설비 도입을 하기로 했고 네. 8,500억짜리. 근데 니치코 제약이 바이넥스에 대한 지분을 팔기로 했고 요게 좀 재미있는 서로의 이슈가 아닌가. 다만 뭐 바이넥스는 8,500억 규모니까 네. 아니면은 이 뉴스를 보고 뭐 니치코에서 우리 거 사가 네. 이렇게 뭐 던졌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용은 모르겠다. 하지만 재미있는 뉴스 두 가지가 좀 겹치고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삼성에서 저 중후 방대하고 정말 좋은 거 많이 얘기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네. 갑자기 이제 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갑자기 잠깐만 종목군 얘기하고 다시 다음 네. 이슈 들어갈 텐데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다 좋은 얘기 많은데, 하여튼 네. 그 결론은 뭐냐. 바이오나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시장에서, 시장 크게 끌고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한약품이 안 올라가고, 바이오가 많이 올라가고, 셀텐이 안 올라가더라도 지수가 막 100%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네. 뭐냐면, 새로운 먹거리를 가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막 창출해 가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저도 얘기하고 물론 이승원 교수가 얘기해서 저는 요즘 늘 이승원 교수가 말한 거를 딱 받아먹는 사람이지만 내년도에 대한민국 증시가 2150 고점, 아래를 보면 1800, 1750 정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이 업계에 나름 한 3, 4년 있었잖아요. 그에 여태까지 봤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시황관이에요. 여태까지 진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키움증권도 뭐 그 정도 레벨 아닌가 모르겠어요. 키움증권 네. 제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마영님 나오셨던데 뭐라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좀 전반적으로요. 정말 틀리면 좋죠. 틀리면 좋겠죠. 우리 소비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신한금융만 제가 그렇게 좋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시장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워낙 안 좋게 들어봐요. 지금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그렇게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지수보다는 뭔가 그러면 종목을 봐야 되고 종목의 성장을 보던 아니면 저같이 한 달 후에 뭐가 있을까? 미국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저같이 그냥 계절적인 거나 그걸 얘기하고 에이 이 양이 맞췄다 뭐 자랑하고 틀리면 에이 욕먹고 이런 걸 하든지 네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 같은 걸 저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요즘 보면 이마트도 난리 났대? 임아트. 네. 이마트도 스타워즈 하나에 그냥 캠페인 막 들어가 지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거죠. 내년 1월 6일 1월에 보면 CES가 열려요. 네네. 제가 준비 다 해놨는데 오늘 시간이 안 맞아 못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해드릴게요. CES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CES는 매년 첫 번째 열리는 가전 그런 IT 거거든요. 네. 하나의 흐름을 쫙 보여주는 거야. 이번에 말씀드렸잖아. 스마트에 관련된 자동차 부스의 제일 한복판. 예를 들어서 애플 워치는 그런 시계나 그래서 핸드폰 뭐 태블릿이 아니야 지금은. 가전 박람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자동차가 들어가고 로봇가 들어가고 모바일 컨텐츠가 들어가는 시장이거든 지금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야, 그 관련된 게 뭐 있을까 좀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요. 근데 그거 한두 달짜리죠. 한 달짜리죠 그거. 제가 12월 17일, 18일 지나면 스타워즈 애들 막 떠들고 CJ12 달려면 제가 그거 얘기하겠어요? 그럼 대충 먹었으면 됐잖아.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저도. 저는 제가 제 성격을 알잖아요. 자기가 날 알죠? 네. 내가 다들 개떼같이 뭐 CJ 얘기하고 극장에 사람들 많이 간다는데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기에서 갖고 CJCGV가 좋아 보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죠. 나는 안 하는 친구야 그런 거. 네. 근데 그렇게 하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갖고 많이 떨어진 거는 내년에 뭘 큰 그림 그리든지 해야 되는 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다 사야지. 네. 아니면 많이 하는 코덱스, 인버스, 뭐지 레버리지 이런 거 사면 되잖아.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2년 동안 안 된 업종이 딱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점을 말했고 작년 4월 20일인가 15일인가 저기 있죠 세월호 사건. 올해는 메르스. 엔터가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엔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저께 싸이가 나오고 몇 마디 하고 그러니까 뭐 DI인가 상한가 들어갔다 오고 아버지 거. 그게 뭔 상관이냐고 뭐 시장 더러운 거죠. 그런 게 올라가는 거가. 예? 그리고 싸이가 올라가 중국에서 뭐 잘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 싸이보다는 지금 빅뱅이잖아. 그렇죠. 빅뱅 내년부터 군대 간다며? 내년에 군대 가죠. 군대 간다며?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군대 안 간 거. 윤우님 밑에 애들은 군대 가는 애들은 없어. 네. 윤우님이 참 좋은 친구야. 근데 안 가네 뽑지도 않아, 이 친구가. 네. 처음에서 대성이를 키우다가 그 다음에 대성이가 안 붙었나? 네. 걔는 아닌가 봐. 안 키웠나? 모르죠. 예전 같으면 키웠을 거 아니야.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판에 상당한 흐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거란 말이죠. J 콘텐츠리. 저는 YG가 안 된다는 결제 아니에요. 물론 YG 플러스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100%지만 어저께인가 그 대운가 거기서 어저께 탑필을 했잖아. 네. 그 나쁜 놈들. 네. 애니칭 어디서 100%짜리 감히 얘기했잖아. 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판이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 좀 보셔야 되겠다. 키움증권이 그래도 뭐 이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키움증권 자료를 보게 되면 네.
일시적으로 전망에 대한 쪽은 일시적으로 PBR 1배를 하회할 수 있는데 코스피 하단은 1,500포인트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2,000포인트 단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PBR 1배의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타겟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겟 포인트야? 같은 경우도 2,250포인트. 2250? 자기 자본 비용 8%. 약 2,400 불렀지. 무위험 이자율 2%, 그 다음에 지속가능 ROE 8%를 가정했을 때 현주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딴 데보다는 좀 약간 불리시하긴 하지만 신한보다는 조금 약간 덜 불리시한 그런 상황이겠고 내년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1대1로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겠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면 한 1,900을 살짝 하회하는 정도, 그 정도에 대한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잡아줘요. 네네. 다음 오늘 마지막 이슈가 되겠는데요. 오늘 보면 전 또 냉정하잖아요. 네. 전 국회에 입성을 노리고 있는 저로서는 네. 오늘 국회에 통과된 거 네. 우리 PD가 웃네. 네. 내가 국회 간다니까. 네. 언제라도 내가 간다 젠장. 한번 국회- 가서 사진 찍어줄게. 국회 도서관은 갈 수 있죠, 우리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지난번에도 들어갔었죠. 네. 우리가 들어갔었나? 사람 만나러. 그랬나? 네네. 앞에 차 타고. 네, 교수님, 교수님. 보세요. 네. 5대 쟁점 법안인데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지금요. 네. 잘 보세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있죠? 이거 네. 별로 상관없어요. 네. 별로 상관없는 건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 있죠? 학교 지변 이거 아까 보면 이제 칼이나 뭐 이런 것들 대한항공 이런 거 호텔 시설 이런 거 있다는 것인데요. 요 밑에 보면 이제 왜 5개인데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저거예요. 그 남양유업 방지법. 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주시랑 상관없는 거예요. 모자 보건법 이게 뭔지 아세요? 알아요? 이 이재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공공으로 산후조리원이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주시랑 전혀 상관없죠. 뭐 관련된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시랑 큰 상관없어요. 전공이 인턴 거 하는 거니까 레지던트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시랑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온 것들 관광진흥법 뭐 이런 것들은 일부 하루 이틀짜리가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가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리는데요. 남은 정기국회 통과하겠다고 합의를 본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진하게 드릴게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들어, 솔직히. 더 크게 줄게요. 어떻게 진하게 돼요? 어떻게 진하게? 아니, 저는 글을 좀 일반 텍스트를 좋아요. 하여튼, 보이겠는데요. 저 보세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원샷법이 요번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하기 시키기를 합의를 했어요. 근데 여당, 야당 뭐라고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근데 원샷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조조정이라든가요. 그리고 여기 회사들 저거 있잖아요. 순환출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걸 해주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핵심은 삼성이나 현대차인데 그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한을 둘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에 뭐 10대 그룹이다 50대 그룹은 기업 집단 체제는 안 된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게 없이 그냥 원한대로 통과해서 이거 다 해주면 대박이 날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에는. 근데 이게 통과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만약 이런 게 통과되면 중소지주회사 있죠. 네네. 중소기업들, 코스닥이됐고 이런 것들 있죠. 네. 지분을 옮겨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아들한테 옮겨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딱 해당됩니다 이게. 이게 상당히 큰 것들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엄청 원하고 있어요 이거.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지주회사, 중소지주회사 그룹들 있죠. 이제 뭔지 모르나 이게 중요하겠고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택시입니다. 이거는 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몇 년째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됐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잘 모르죠. 네네. 서비스 발전 기전법이 뭐냐면요. 쉽게 해석해요. 공영 있죠. 공기업들이 공기업이나 공기업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민영화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것 때문에 돈 벌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거. 이 공공 비즈니스, 공공 서비스 사업을 민간이 받아서 하는 거여서 그래서 맨날 말이 나오는 거가 철도 있죠, 철도 민영화 이런 거. 근데 관련된 크게 포괄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또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딱 있어요. 그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험해서 말씀 안 드립니다. 예? 네. 예, 근데 뭐냐면, 저는 딱 이런 거가 해당되는 것들이 저런 거예요. 쉽게 뭐 위험할 것도 없죠. 이게 100%인데, 키움에서도 한번 레포트까지 나왔던 네. 거 있죠? 그 맥커리 펀드 이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거가 딱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되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러 방지법 이런 거, 한인법법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요번에 주목할 것이 요거다. 원샷법이랑 서비스하는 발전 기본법이 통과 여부. 그러니까 합의는 했어요.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나 내용은 결정 내용은 없어요. 하여튼 9월 그 다음 주 9일인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별도 임시국회인데 이번에 연말에 임시국회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주시랑 상 별로 관심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꼭 보셔야 돼요. 원샷법과 그러니까 제가 혹시 잊어보더라도 뉴스 보더라도 요거 두 개를 보세요. 이거 아시겠죠? 원샷법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법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도 했는데 어제 레포트에 우리 이 코너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 네. 높은 분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내용이 좋다고.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오늘 간단하게 하나만 보죠. 어떤 거 볼까요? KB 투자증권의 에이스를 주목하라. 에이스? 근데 에이스가 아니라 어. 늙어가는 북반구, 그다음에 게임 체인저, 그다음에 젊은 아시아. 그래서 이제 그 에이징, 그다음에 차이나, 이머징 이걸 주목하라라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늙어가는 북반구에서 GDP 글로벌 GDP 73.8%가 네. 이 북반구 지역에 있는 국가들, 미국, 뭐부터 유럽 이쪽에 네. 나오는데 얘네들이 다 46개국이 고령화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약 바이오, 왜 세컨티어 업체들, 그러니까 그 지금 보게 되면 한미약품이 갑자기 애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세컨티어에 있는 제약사들이 그러니까 퍼스트 티어 제약군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개발부터 시작해서 다 유통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랑 같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이제 세컨티어에 있는 애들은 지금 특허가 만료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일라이, 릴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세컨티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세컨티어는 자기네 갖고 있던 약이 만료가 됐고, 개발을 하자니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니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애들, 바이오 업체들이 전 세계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알고 보면 별로 없지. 네, 인도 없죠. 일본 없죠. 중국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파트너가. 인도는 없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바이오를 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명박 때 이렇게 투자를 했나? 아니 그 전에 10년이 됐죠. 지금 10년? 바이오 투자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황우석 사태 때 어쨌든 그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만 그때. 근데 엄청 투자를 했거든요. 바이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고 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됐던 건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한국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애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늙어가는 북반구 46개국이 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게임 체인저 중국. 그러니까 위안화의 글로벌화 이것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올 것이냐 뭐 얘기 드렸죠. 지금 위안화의 글로벌화는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 그다음에 내수 소비 시장에 대한 성장, 그로 인한 계속적인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성장, 거기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젊은 아시아는 뭐냐면 중국 말고 지금 보기엔 인도,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2030 세대. 그러니까 중국은 고령화되고 있지만 인도라던가 아니면 그 밑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쪽은 상당히 젊거든요. 그러네요. 그 노동 가능 인구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핵심 테마에 대한 쪽으로 좀 잡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이비부머의 대표주자 58년 개띠의 환갑이 다가온다. 그다음에 지구 주식 58년 개띠 환갑이 언제라고? 예? 58년 개띠의 환갑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내년에. 근데 58년 개띠는 유명한데 59년 돼지띠는 얘기 왜 없어? 우리 형이 돼지띠인데. 돼지띠 왜냐면 58년 개띠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 그런가? 당시에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 시작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58년 개띠 하는 게 이제 환갑이야? 있고요. 예, 곧 우리 형도 곧 환갑이라는 얘기야? 네. 대박이네. 멀지 않으셨어요. 자기랑 나랑 같은 30대 후반인데 왜? 네네. 네. 항노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티에이징, 항노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뷰티 드럭 아니면은 해피 드럭. 우리가 이제 뷰티 드럭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톡스부터 시작해서 필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해피 드럭이라는 거는 비아그라 이런 쪽 계열들 이런 쪽을 갖다가 이제 그 해피 드럭이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에 대한 변화 이거는 작년에 이미 그 구매력 기준에서 GDP가 미국을 추월했다라는 거 이걸 네. 보게 되면 앞으로 중국 소비에 대한 쪽이 더 늘어난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젊은 아시아에 대한 성장에서 보게 되면은 신수요 시장, 중국의 바링하우, 뭐 그다음에 주링하우, 뭐 어저께 얘기한 거. 예, 그 얘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동남아 국가들과 인도의 그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쪽에 대한 연령이 낮다라는 거. 2030 세대에 대한 쪽에 대한 소비 여력이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 여기다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스 섹터 투자 전략이라는 쪽으로 해갖고 이 보고서가 쭉 나왔고 한번 KB투자증권 보고서니까 네. 이거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밑에 보게 되면은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섹터 애널리스트와 협업을 통해 각 트렌드별 시리즈 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직 못했어. 그래서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짜리지나 말아라 이것들아. 네. 연말에 연봉에 그거지. 이거 써야 되는데 계약 계속해야 돼요. 그런가? 네. 짜리지나 말아라 이것들아. 아, 올해 은행이 3,000명이나 그만 늦었대요. 네네. 근데 내가 딴 얘기지만 그 나이스 평가 정보 있잖아요. 네네. 주식 얘기하자는 게 나이스 평가 정보. 네. 신용기관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네네. 은행도 신용 등급을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거 심각한 뉴스예요, 이거요. 이제 인터넷 은행이 되면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하겠죠.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1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레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나오자마자 화면이 잘려버리네. 그래갖고 소개도 하기 전부터 우리 장우석 전문가 나왔는데 장우석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어제 또 오늘 새벽 1시까지 방송하시고 예, 예? 방송하고요. 예. 또 오늘 세미나가 있다 보니까 예. 또 밤새도 자료도 만들고 뭐 그런 좀 오늘 세미나는 어디서요? 오늘 저희 키움 건물 2층에서 네, 교육장. 합니다. 그래서 2층에서 하는데 네. 6시 반, 몇 6시 반인데요. 예. 오늘 눈이 많이 와갖고 예. 많은 분들이 오시지 근데 않을까. 그 생방송도 나가요. 같이 나가니까 뭐 집에서 보시면 되고요. 예. 오실 분들은 오시면 참 좋은데 네. 일단 왜냐면 보니까 이게 방송 관계로 네. 전체를 다 보이지 않고 어느 시간 되면 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길게 뭐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하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재밌는데 그런 거. 근데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만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고 예. 본론적인 얘기만 끝나면 방송은 끊어지기 때문에 쉽게 해서 이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일단 내용만 들을 수 있고요. 제가 어저께 참 우리 회의를 하는데 예. 여기 채널계 회의를 하는데 그걸 제안했어요. 요즘 대세는 북콘서트 이런 거 북콘서트 뭐가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가. 주식 콘서트가 요즘 대세거든요. 예. 저희 방송도에서도 그 주식 콘서트 가끔 해요. 머니투데이 신문이랑 같이 하는데요. 키움 주식 콘서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장도 있으니까 예. 거기서 또 얘기하시면 재밌죠. 그리고 또 네. 재밌게도 하고 얘기도 하고 욕도 먹고 거기서 일부러 숨겨놓는 거지 욕하는 예, 사람은. 예. 장우성 너 때문에 손해봤어 이놈아 그런 거 있잖아. 예, 예. 재밌잖아. 예, 그런 맞습니다. 거 하면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 좀 리얼하게 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오늘 어떤 거 그래서 얘기하세요? 오늘은 참 뭐 슬라이드 2장만 오늘 맛배기로 네. 세미나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이제 제가 뭐 미국 주식을 왜 사야 되냐, 또 네. 미국 주식 전망이 어떠냐 이런 거를 거의 얘기 안 하는데요. 그거 얘기 안 하세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기업적으로 접근하고요. 네. 그래서 기업적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현재 보시는 화면은요. S&P 500 지수와 유로 달러의 5년간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S&P 500 지수하고 현재 유로 달러의 모습이 현재 역방향으로 가고 있죠. 반대로. 그렇죠. 이 유로 달러의 모습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게요.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유로 달러로 나와 달러가 뒤에 있으면 떨어져야지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강세가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서 최근에 7년 동안 이제 가장 강세인 부분이 와 있죠. 그래서 네. 유로 달러가 굉장히 강세인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S&P 500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S&P 500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는 어떤 차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와 코스피의 5년간 차트를 좀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뭐 아시는 바처럼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상승이 진행 중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코스피는 바닥에서 지지부진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무조건 미국 주식하면 돈을 벌고 한국 주식하면 무조건 돈을 잃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S&P 500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
내년 전망도 굉장히 좋은 부분에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연말에 뭐 산타랠리라든지 연말 랠리, 내년 연초 랠리까지 해서 2016년은 미국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 또 종목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미국장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저희 정회원분들과 야간에 얘기하면서 어떤 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관련 기업들,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 중국 기업이 상당히 강세로 가고 있다. 9월 이후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아주 유독 중국 기업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은 굉장히 못 가잖아요. 못 가고 허접한 주식이 많죠.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못 가는데요. 미국 내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 중국 기업들의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미국의 월가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에듀 같은 거.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애플이 이번에 분기실적 발표하면서 대만 중화권에서 상당히 판매 호조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나이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돈을 버는데 중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굉장히 한호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뭐랄까 폄하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 달러를 가지고 일단 달러 자산을 보유한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중국 주식 산다. 그러면 두 가지의 달러에서도 이익이 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는 어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몇 가지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은 중국 기업들이 악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이나 바이오라직이라는 차이나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9월 이후에 10월 이후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간단하게 뭐 종목을 자세히 들어가진 않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웨이보라고 아시죠? 웨이보 중국의 SNS라고 뭐 흔히 얘기하는데 중국의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거.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웨이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주가가 상승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과의 흐름과 관계없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 360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치유 360은요 무료 백신을 서비스하면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성장한 기업인데 알렉 같은 거네요. 예, 그런데 이 기업이 현재 그 웹브라우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음에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3위가 크롬으로 나타났는데 어쨌거나 2위의 그 웹브라우저를 갖고 있는 치유 360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어제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아주 가파른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뉴 오리엔트 에듀케이션이라는 에듀죠. 이듀. 예, 그래서 심볼이 이듀인데요.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그 이후에 물론 계속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10월달 이후에 상당히 상승폭이 커 있는 모습. 예,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대박이네. 예, 대박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사야지 왜 자꾸 메가스타 이런 걸 봐. 예,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기다리신 분들이 많죠.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근데 중국 기업들이 특히 이제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타이밍을 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 관련 그 학원 쪽에 체인점 1위에 점유율을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한번. 그 2위의 교육 업체가 있는데요. 학원 업체로서는 2위의 업체고요. 이 TAL 에듀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리우는 1위 업체고요. XRS는 2위 업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차트가 지금 전고점을 깨고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어제도 올랐습니다. 어제도 올랐고요. 상당히 가파르게 어제도 장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장 시작하기 무섭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바이두는 다 아실 겁니다. 바이두는 뭐 중국의 검색 엔진이죠. 그래서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폭은 굉장히 가파르다. 그래서 이것도 곧 뭐 신고가를 갱신하기 위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국 시장의 어떤 뭐 개인들의 어떤 구매력이 죽지 않았다. 중국 시장은 살아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개인들뿐만 아니고요. 네. 미국 내에 있는 헤지펀드 쪽에서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차트를 좀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그 회원님들 해갖고요. 중국 그 기업들 중에서 혹시 매매 추천하거나 매매한 건 있어요? 네, 뭐 여기 저희 에듀 말고. 에듀 말고요. 네. 저는 역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알리바바를 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은 특히 이 시간에 나와서 깊이 파고 들어간 종목들은 다
추천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제가 EDU를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EDU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데 하여간 뭐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알리바바를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국내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뭐 주식들이 회사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 또 이제 뭐 회계에 대한 어떤 뭐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은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요, 디스커버리 캐피탈이라는 어떤 그 투자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정한 5종목, 그러니까 올해부터 디스커버리? 예. 네. 디스커버리 캐피탈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디스커버리 그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버리 캐피탈 회사에서 선정한 5종목이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캐피탈은 최근 3년간 수익률이 102%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상당히 운영을 잘하는 회사고요. 같은 기간 S&P 500 수익률이 48%, 50%가 안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벤치마크 지수보다는 한 50%, 2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던 어떤 그런 회사고요. 실제 억만장자인 럽 시트론이라는 사람이 현재 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얼굴 보시죠. 얼굴하고 회사의 이제 로고가 다 보이는데요.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어떤 종목입니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네. 예, 아마존인데 현재 보유 수량은 51만 1,948주를 갖고 있고요. 현재 가치는 약 한 3,1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약 한 114%의 상승률을 보였죠. 대박 났죠? 예, 예. 대박 났습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근데 이제 새벽도 사상 최고 갔다 왔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14% 상승률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아마존 기업인데 최근에 또 그 월요일인가요? 9시 뉴스에 그 드론을 통해서 30분 만에 배송하는 우리나라 프라임. 뉴스는 났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KBS 저는 어떻게 9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요? 예.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날 밤에 오픈했거든, 그 광고를. 예,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KBS 9시 뉴스 나온 게 뭐냐면 30분 만에 그 아식스 신발을 어떤 애가 이제 신발 디테일이 없네. 퓨마였어요? 퓨마였어요. 아, 퓨마. 디테일이 없었네, 이거. 예. 딱 걸렸어. 네, 죄송합니다. 예, 예. 퓨마였군요. 신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네. 나는 알아들었지, 퓨마. 딱 그런 거더라고요. 퓨마요. 그러니까 그걸 배송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30분 만에 배송을 완료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프라임 에어 드론이라는 어떤 딜리버리 서비스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보고가 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수혜주로 꼽고요. 최근에 롱판이라는 캐피탈에서 193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개인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하는, 쌍근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몇 시냐고 다시 물어보시는데 6시 반이죠. 네, 6시 반이면 저녁 6시 반에서 한 9시까지 진행할 것 같고요. 그렇게 늦게까지요? 예, 뭐 지령대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오시면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눈이 오지만 오셔갖고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그 추가적인 얘기 이렇게 해도 돼요. 박병호가 갔잖아요, 결국요. 사인했잖아. 네. 박병호 아시죠? 예. 그 메이저를 갔잖아요. 박병호한테 물어봤어요. 연봉은 생각보다 덜 받는 거 아니냐고 딱 그랬더니 박병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돈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쫓아왔다고. 근데 지금 딱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엊그저께 제가 우리 박영도 전망하면서 포스코가 말이에요. 네. 6년 연속 연봉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6년 연속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포스코가요.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또 찾으니까 메가스테가 6년을 떨어졌거든요. 네. 메가스테디. 다른 주식들도 뭐 그 교육주가 이런데요. 아까 뭐 이두나 이런 거, 아까 그 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TAL.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걸 사야죠. 왜 여기서 안 되는 거 갖고 뒤집어 싸고 있어 지금? 그러잖아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아까 꿈을 쫓으셔야 돼요. 꿈을 지금. 그러니까 꿈을 꾸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6시 반에 오늘 여의도에 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6시 반에 여기서 이걸 라이브로 보셔야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중국 기업들만 따로 딱 떼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중국 기업이 되게 많이 안 좋다. 흐름도 안 좋고 회사도 안 좋은 것 같다. 또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 근데 더해서 좀 생각해 보면 근데 중국 상해 A주에 대한 어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열광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내용보다는 수익률에 너무 집착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 내에서의 중국 기업들은 어떤가라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저희 야간에 하는 방송에서도 회원님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건데 실제 한국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이게 중국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기업이 정말 시장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잠재성이 있다고 그러면 성장성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내가 투자 한번 해보겠다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 들어오셔갖고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들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업들인데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뭐 중국 기업은 좀 뭔지도 모르겠으나 문제된 것도 있던 것이 이제 회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대주주의 문제 이런 게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감독원 규정이 까다롭죠. 까다롭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번 정부 들어서 상당히 큰 집에 오랫동안 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한 7년 정도 받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애들을 보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미국은 SEC 규정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130년, 150년 감옥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완전히 뽕빨내서 완전히 못 살게 만들어버려요. 네. 상당히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일단은 신뢰를 봐도 된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기업이랑은 많이 차원이 다를 거다. 그 SEC 규정이 이렇게 무섭고 이게 까다롭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이 이럴 거야. 미국도 이상하게 영화 보면 저거 뭐 작전하고 이런 놈들이 있겠죠. 거기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런 건 있겠지만 어떤 질이라든가 퀄리티나 이런 거를 미국에 있는 상장된 기업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는 이건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도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5위로 꼽혔는데요. 아마존은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 보시나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목표 수익률은 목표 주가는 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뭐 800% 이상까지도 뭐 높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5위로 뽑혔고요. 그 다음에 4위는 화이자가 뽑혔습니다. 제약회사죠. 아시는 것처럼 보유수량은 96만 4천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가치로 치면 3,5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이자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이거 비아그라 하시면 다 아시겠죠. 예, 비아그라를 제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입니다. 물론 비아그라만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화이자를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하여간 비아그라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보톡스로 유명해진 엘러건과 같이 해서 M&A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죠. 발표했죠. 이슈죠, 이슈인데 사실 이제 그날 M&A 발표를 한 날 주가가 둘 다 떨어졌어요. 엘러건과 네. 화이자가 둘 다 떨어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제약회사가 탄생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자가 엘러건으로 인수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엘러건은 현재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인세 부분에서 상당한 좀 적은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약 한 10%대로 내고 있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제약회사가 법인세를 낸다고 그러면 30%가 넘어가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꾸로 화이자가 엘러건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법인세를 줄이는 그런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실제 시장에서는 좀 냉한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M&A를 진행하고 있고요. M&A가 성사된다고 그러면 뭐 가장 큰 제약회사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멜버리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700만 주를 매수하면서 여전히 네. 헤지펀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4위에 화이자가 이제 링크됐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는 것, 차트는 뭐 그닥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업앤다운이 있는 편이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 그러면 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4위를 일단 뽑았습니다. 3위는요, 엔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제약회사입니다. 보유수량 약 450만 주 갖고 있고요. 3,630억 원 정도의 현재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일랜드 제약회사다. 그리고 현재가는 62불인데 좀 재밌는 것은 구겐하임에서 최근에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구겐하임에서 예. 타겟 프라이스를 110불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업사이드 네. 포텐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약 한 2배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거든요. 실제 보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다고 그러면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 존 폴슨이라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이분도 최근에 엔도 주식을 약 한 1,400원 정도를 매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엔도 느낌 좋네. 엔도. 네. 차트는 뭐 별로 안 좋은데요. 차트는 네. 별로 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지펀드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자, 2위가 이제 알리바바입니다. 2위가 알리바바인데 657만 주를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현재 가치는 4,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고 또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포함됐다고 저걸 발표했죠. 바이더 네. 같이.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매수 의견을 갖고 목표 주가는 102불을 제시했죠. 예, 102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D쇼에서도 최근에 약 한 270만 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홍콩의 영자 신문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수하겠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네. 그 해외 쪽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이제 위원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많이 봅니다. 거기 네. 들어가면 중국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어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해외 쪽에 관심 있는 분 많이 보는 건데 이걸 인수하겠다라고 일단 했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알리바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알리바바를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 네. 그래서 여전히 어카운팅 컨선이라니까 회계에 대한 의혹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자유롭지 못하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쪽에서 상당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젠 그런 부분 갖고 얘기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미 알리바바가 이제는 그 아마존 2위에 아마존보다 더 조금 사실 낮아졌지만 미국 내에서는요. 중국 내에서는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알리바바 보시면 제가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자면 86불가량이 왔을 때요. 가파르게 상승해서 한 5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나서 꺾이는 부분인데 이 꺾일 때가 뭐였냐면요. 짐 차노스라는 사람이 헤지펀드 매니저인데요. 이 사람이 나는 이제 그 알리바바에 대해서 회계 의혹을 갖고 또 짝퉁 논란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나는 공매도를 치겠다. 대주매도를 하겠다. 숏을 치겠다는 어떤 의견을 밝히면서 시장에서 이제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굉장히 드문 예인데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다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럼 애플이 만약에 중앙권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판매 호조를 보였다면 그럼 그것도 가짜냐? 어떤 그런 반대론자들. 그러니까 더 이상 알리바바를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폄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매수 의견과 함께 100불 넘어가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는 점. 그래서 100불이라는 게 높은 꿈의 가격이 아니고요. 실제 골드만삭스에서 100불 정도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망의 1위는요. 엘러건이라는 회사입니다. 엘러건은 저희 회원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엘러건이 제약주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이렇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레이팅을 매기는데요. 이 종목은 뭐 매수 의견이다, 매도 의견이다 얘기하는데 100%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바이 의견을 낸 종목이 이 엘러건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엘러건은 현재 보유 수량이 198만 주에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가치는 6,264억 원을 보여주고 있고 보톡스로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원래는 독약인데 그걸 이제 1000분의 1 정도 희석해서 피부에 맞으면 이제 그 마비가 되는 효과로 인해서 이제 주름살이 펴지고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보톡스로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이자하고 약 한 1,500불 가량의 M&A를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M&A 성사된다 그러면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에서 매수 의견과 함께 최근에 이제 TP를 타겟 프라이스를 350불로 제시했고요. 레빈 캐피탈에서 최근에 46만 4천 주를 매수했다는 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가 뭐냐면 한 2주 전인가요? 네. 가장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또 역시 디스커버리 캐피탈 쪽에서도 이 종목을 가장 우량한 종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그런 의견이 좀 반영된 것처럼 주가의 모습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이제 차트 분석하게 되면 뭐 이중 바닥이라고 하죠. 뭐 한국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닥을 2번 만들고 나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어제는 떨어졌지만 향후에 이제 화이자하고의 어떤 그런 M&A 과정들이 잘 진행된다고 그러면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잠재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1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5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워낙 그 디스커버리에서 유명한 자산운용 사용하는데요. 그건 그렇고 아직도 1,000원 주식이 있다며요. 어저께 40% 났다며 40불 하루에. 10분 주식이요? 네. 그것 좀 보여주세요. 뭐예요, 그것도? 뭐 차트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가끔가다 회사 이름이 뭐예요, 회사? 심벌. ONDK. ONDK. ONDK? 아마 장 막판에 좀 밀렸을 거예요. 27%인가 올랐었죠. ONDK. 온덱 캐피탈. 온덱 캐피탈. 그게 이제 급등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인데 실제 미국 내에서는요. P2P,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혹은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는 뭐 작은 기업들의 대출을 플랫폼 상에서 실제 어떤 이제 오프라인 상이 아니고요. 다 플랫폼 상에서만 인터넷 상에서 실제 그런 것들이 이어주고 있는 회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LC라는 회사가 있고 랜딩클럽, 그다음 대표적인 회사가 OND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약세로 가다가 ONDK 쪽에 드디어 JP모건 체이스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그런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종가는 27%가 걷거나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내가 한번 여기 투자 한번 해보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40%가 넘어가는 이거 상승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1년짜리인데 1년 반 정도 그래프인데 확 올랐네 이거.
마지막에 올라가고 어저께 27%. 회원님도 엄청 좋아하셨겠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추천했어요 이거를? 예? 이렇게 저희는 지금 예. 미국 방송에 들어오시면 예. 흔히 얘기하는 뭐 한국에서 뭐 인터넷 은행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이슈가 그런 거예요. 그런 예. 것들 첨단 뭐 인베디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IoT니까 사물 인터넷, 예.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쪽인데 예. 실제 미국에서는 어떤 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국은요. 근데 예. 미국에서 실제 그런 것들이 일단 기초적인 부분은 닦여져 있고 그걸 실제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계속 분석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였고요. 근데 예. 마침 이제 운 좋게 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는데 어제는 예. 장중에 40%까지 올라가는 대박이네. 근데 저기 미국에요. 예. 상한폭이 없지만 30% 올라간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죠. 하루 하나 나오는데 별로 없죠. 마침 제가 추천한 종목이 어제 이렇게 나와주는 바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짝짝짝 치고 난리 났겠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내일 이어서 네. 최근에 이슈 한번 따라봐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오늘 또 6시 반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요.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꼭 채널 K를 통해서 라이브로 생방송 하신다니까요. 채널 K를 통해서도 6시 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